배달 알바를 하다가 시작된 금지된 사랑을 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름에 친구놈들은 다들 놀러 다니기 바빴는데 저는 돈을 벌어야 해서 치킨집 배달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데 취업이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공부하고 준비를 하고 저녁에는 배달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무더위에 다들 집에서 배달을 시켜 먹기만 하는지, 그리고 왜 이리 치킨을 좋아하는지 하루 주문량이 아주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처음 하는 배달 알바다 보니까 길 찾아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역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슬슬 감을 찾아서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치킨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배달을 시키면 선결제를 하고 문 앞에 놓고 가달라고 하는 주문이 대부분인데 가끔씩 만나서 현금 결제나 카드 결제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살짝 귀찮긴 했습니다. 카드기랑 잔돈을 챙겨야 되니까요. 치킨을 들고 초인종 벨을 눌렀어요. 안녕하세요. 치킨 배달 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문이 열렸는데 란제리 위에 옷을 걸치다 만 건지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나오더라고요. 얼마였죠? 22,000원입니다. 여기요. 저는 카드를 받아서 결제를 하는데 긴장을 했는지 버벅거렸어요.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네, 결제 다 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배달을 많이 해본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몸매를 드러낸 차림으로 나온 여자는 처음이라 깜짝 놀랐어요. 놀라기는 했지만 눈은 호강해서 좋았습니다. 자꾸 그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음 날은 쉬는 날이라 오랜만에 친구놈들이랑 술 한잔을 하기로 했어요. 집 근처 호프집 가서 간단하게 맥주 한잔 했습니다. 와, 시원하다. 이게 얼마 만에 먹어보는 술이냐. 그동안 알바하느라 술 마시러 다니지도 못하고 삶에 낙이 없었다. 알바는 할만하냐? 처음에만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할만하지. 재밌어. 나도 알바나 해볼까? 배달 알바 괜찮아. 너도 생각 있으면 해봐. 요즘은 퀵도 많이 하잖아. 그리고 알바하다가 보면 재밌는 일도 많아. 뭐가 재밌어? 아주 가끔씩 눈호강을 좀 할 수 있더라고. 눈호강? 그게 뭔 소리야? 아니, 어제 배달을 갔는데 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 집이었는데 결제하러 웬 여자가 나오는 거야. 근데 옷을 란제리 위에 뭘 살짝 걸쳤는데 그게 걸친 것도 아니야. 완전 흘러내리듯 입고 나와서 얼마나 섹시하던지. 떨려가지고 손 버벅대면서 겨우 결제했잖아. 헐, 대박. 일부러 그러고 나온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나올 생각을 하지? 배달은 대부분 남자인 거 뻔히 알 텐데 그런 시선 즐기고 그러는 여자 아니야? 모르지 뭐 나야. 무튼 그래서 간만에 눈호강해서 겁나 좋더라고. 간만에 만난 친구랑 술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먹은 술 때문인지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늦잠을 잤고 오늘은 좀 쉬고 내일 공부하자는 생각에 집에서 푹 쉬다가 알바를 나갔어요. 사장님, 저 왔어요. 왔냐? 마침 잘 왔다. 배달 바로 나가야 된다. 네, 다녀올게요. 출근하자마자 배달을 했어요. 치킨의 인기는 365일 식을 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배달을 여러 군데 다녀와서 가게에 앉아서 핸드폰 보면서 좀 쉬고 있었어요. 우식아, 배달 있다. 네, 다녀올게요. 주소를 확인하고 배달을 가는데 그때 그 여자네 아파트 같았습니다. 동호수는 제대로 기억이 안 났었는데 아파트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여자 집이었어요. 치킨 배달 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문이 열렸고 그 여자는 또 깊게 파인 나시에 반바지 차림으로 나왔어요. 22,000원 맞죠? 네, 22,000원 결제할게요. 그 여자는 문을 닫고 나와서 기다리더라고요. 저는 친구놈이 한 말처럼 이 여자가 일부러 이러는 건가 싶었습니다. 결제 다 됐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엘리베이터에 탔고 그 여자는 제가 타는 걸 보고 웃더니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이 여자 뭐지? 싶었습니다. 이렇게 유혹하면서 유도해놓고 스킨십하면 신고하는 꽃뱀 같은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괜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친구놈한테 전화해서 얘기하니까 대박이라면서 혼자 사는 여자라 외로워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노출증 있는 그런 여자인 건가? 친구도 이런저런 추측을 하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다음에 또 주문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다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집에 일이 생겨서 다녀오느라 사장님한테 얘기하고 3일 정도 알바를 쉬었다가 출근을 했어요. 출근해서 다시 배달을 열심히 했고 같은 동네 쪽에 배달 3군데를 마지막으로 퇴근을 앞두고 있었어요.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그때 그 여자 집도 있더라고요. 그 여자 집을 제일 마지막으로 가자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괜히 두근거리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괜히 심호흡을 한번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치킨 배달이요. 드디어 문이 열렸고 그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아주 작정을 했다는 듯이 슬립 차림으로 나오더라고요. 22,000원이요? 며칠 안 보이길래 그만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네? 되게 기다렸는데. 아, 집에 일이 있어서요. 잠깐 다녀오느라. 그랬구나. 아쉬울 뻔했네. 결제 다 됐어요? 네, 다 됐습니다. 저는 카드를 건네주었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려고 했습니다. 치킨 먹고 갈래요? 네? 안 바쁘면 치킨 먹고 가라고요. 퇴근하려던 참이긴 한데 들어와요. 열린 문 안으로 저는 아주 잠깐 1초 망설이다 바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거 진짜 꽃뱀 아닌가 싶었지만 이성보단 마음이 앞서 몸이 움직이는 거 어쩌겠어요. 저는 쓰고 있던 헬멧을 내려놨습니다. 헬멧 벗으니까 훨씬 잘생겼네. 아, 감사합니다. 집안을 둘러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실에 떡하니 결혼사진이 있더라고요. 와씨, 나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제가 일이 있었던 걸 깜빡해서요. 가봐야 될 것 같네요. 왜요? 아, 저 사진 때문에? 걱정 마요. 남편은 안 들어오니까. 우리 주말 부부거든. 아, 그래도. 왜? 치킨 먹고 가라는 말에 다른 걸 상상하고 들어와서 남편 있는 거 보고 도망가려고 하는 건가? 아, 아니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당황한 채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제 무릎 위에 앉아 제 목을 끌어안더라고요. 이런 거 기대하고 들어왔나? 그러면서 제게 키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저는 이러면 안 돼. 이 여자는 유부녀다. 얼른 여기서 나가야 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 몸은 그녀의 얼굴을 잡고 미친 듯이 키스를 퍼붓고 있더라고요. 아, 이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끝을 보자는 생각에 더욱 격렬하게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소파에서 우리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역시 한바탕 하고 나니 정신이 들더라고요. 어때? 좋았어? 죄송합니다. 뭐야, 왜 죄송하다고 하지? 나는 너무 좋았는데. 말이 주말부부지. 남편이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라 얼마나 외롭던지. 나 내일 또 이 시간에 치킨 시킬 건데. 올 거지? 네, 내일 또 배달하러 올게요. 내일도 치킨 먹고 가도 돼요? 당연하지. 그녀는 대답을 하며 다시 한번 제게 키스를 했어요. 저는 집에 들어와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다음날 또 그녀는 치킨을 주문했고 주문 내역을 확인해보니 양념 듬뿍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더라고요. 저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그녀의 집에 배달을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그녀가 나왔고 문을 열자마자 저는 그녀에게 키스를 했어요. 어제의 그 황홀함을 잊지 못해 얼른 그녀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또 키스를 하며 서로를 탐했고 안방으로 들어가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녀는 매번 양념 듬뿍이라는 문구를 남기고 치킨 배달을 종종 했고
저는 신나서 그녀의 집으로 배달을 갔어요. 그날도 배달을 가고 있었는데 한 남자랑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내리려는데 그 남자도 같은 층에서 내리더라고요. 순간 느낌이 쎄해서 얼굴을 다시 제대로 보니까 웨딩 사진 속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순간 식은땀이 흘렀어요. 남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먼저 문이 열렸습니다. 왔어? 뭐야? 나오는 줄 어떻게 알았어? 발소리가 딱 당신이더라고. 뭐야? 오늘 온다는 연락 없었잖아. 그냥 며칠 푹 쉬다가 가려고. 요즘 일을 너무 많이 했더니 지쳤어. 아, 그랬구나. 그래도 미리 연락은 좀 하지. 출발할 때 메시지 남겨놓긴 했는데. 못 봤어? 그랬어? 몰랐네. 저는 뒤에서 뻘쭘히 서 있었어요. 아, 맞다. 나 치킨 시켰는데. 네, 22,000원입니다. 웬 치킨? 그냥 저녁 안 먹었더니 출출해서 시켰지. 잘됐다. 얼른 들어가서 먹자. 그녀는 남편한테 팔짱을 끼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를 같이 안 탔으면 어쩔 뻔했는지 너무 아찔했어요. 남편이 와 있어서 그런지 그녀는 치킨을 주문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력서 넣었던 곳에서 연락이 와서 저는 취업을 하게 되면서 알바를 그만뒀어요. 취업을 하고 나니 제정신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굉장히 아쉬웠지만 이 부적절한 관계를 끝내는 게 맞는 거겠죠. 이제 정신 차리고 어렵게 입사한 회사니 열심히 일을 해야겠습니다. 얼른 돈 벌어서 나중에 치킨집 차리려고요. 치킨집 주문이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꼭 차리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낯선 여자의 손가락이 내 바지 지퍼를 스치는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 K라고 합니다. 29살, 3년차 마케팅 회사 대리로 일하는 그냥 그런 놈이에요. 키 178의 몸매는 헬스를 좀 해서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특별히 이성에게 인기 많은 타입은 아니었어요. 그날은 지옥철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된 PT 신제품 론칭 프로젝트로 사지가 쑤시고 머리는 지끈거렸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퇴근해서 지하철에 몸을 실었죠. 입술 사이로 욕이 새어나왔어요. 도저히 앉을 자리는 없고 그나마 문 옆에 기대 서서 유튜브라도 보며 집에 가려고 했죠. 왼손으로 폰을 잡고 요즘 빠져있는 먹방 요정 하리의 새 영상을 틀었습니다. 하리가 매운 떡볶이를 쩝쩝 먹는 모습에 넋이 나가 있는데 다음 역은 강남역입니다. 강남역. 혼잡한 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었고 몸은 더 비좁아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제 오른쪽에 서더니 살짝 제 쪽으로 몸을 기댔어요. 무심코 고개를 돌렸는데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검은 생머리의 앞머리가 이마를 살짝 가리는 여자였어요. 키는 165cm 정도. 슬림한 보디라인이 돋보이는 크림색 원피스에 검은색 가디건을 걸친 모습이었죠. 화장은 진하지 않았지만 도도한 눈매와 도화적인 입술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30대 초중반으로 보였는데 분위기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와, 이런 여자가 내 옆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향수 냄새도 독특했어요.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향이었죠. 순간 정신을 차리고 다시 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영상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지하철이 덜컹거릴 때 몸이 살짝 흔들렸고 제 오른손이 그녀의 몸에 스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사적으로 사과했지만 그녀는 미소 한 번 없이 그저 앞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피함에 얼굴이 붉어져서 몸을 최대한 옆으로 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슬며시
제 쪽으로 다시 다가온 거예요. 설마, 이게 우연인가? 이번엔 그녀의 부드러운 팔이 제 팔에 닿았어요. 그리고 지하철이 다시 흔들릴 때마다 그 접촉이 더 길어졌습니다. 모르는 척 하려고 해도 몸이 반응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체온이 제 피부를 통해 전해지는 것 같았죠. 다음 역은 역삼역입니다. 안내방송이 나오자 사람들이 우르르 이동했고 그 틈에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이제는 그녀의 부드러운 것이 제 팔에 닿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거 진짜 꿈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착각하는 건가? 그때 그녀의 손가락이 살며시 제 손등을 스치더니 점점 손목 쪽으로 올라왔어요. 그 부드러운 감촉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모두 자기 폰만 보거나 졸고 있었죠.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땀이 나기 시작했고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하철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고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제 다리를 스치더니 천천히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손가락이 내 바지 지퍼를 살짝 건드렸을 때 전기가 통한 것처럼 온몸이 떨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향기, 부드러운 촉감, 그리고 대담한 행동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기, 무슨, 용기를 내서 말을 걸려는 순간, 창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보였고, 그 순간 그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그녀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단순한 웃음이 아니었다. 마치 내가 내 덫에 걸렸어라고 말하는 듯한 승리의 미소였어요. 내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녀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앞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슬며시 내 손을 찾아왔죠. 가느다란 손가락이 내 손바닥을 간지리듯 쓸어내렸고 마침내 우리의 손이 은밀하게 얽혔어요. 뭐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성은 계속 경고음을 울려댔지만 몸은 이미 그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였어요. 그녀의 체온, 숨결, 그리고 향기가 나를 감쌌고 심장은 폭주하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낯선 여자와 지하철에서 이런 은밀한 접촉을 나누다니. 삐걱, 지하철이 다시 흔들렸고 그 틈에 그녀의 몸이 더 가까이 밀착되었어요. 이제는 그녀의 다리가 제 다리에 완전히 닿아 있었고 그녀의 부드러운 것이 제 팔에 부드럽게 눌렸죠.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고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이 살짝 제 얼굴을 스쳤어요. 잠깐,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켜졌어요. 뉴스에서 봤던 꽃뱀 사건들이 떠올랐죠. 이렇게 접근해서 남자를 홀린 뒤 돈을 뜯거나 더 나쁜 일을 벌이는. 하지만 그녀의 깊은 눈동자에는 그런 계산된 느낌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용기를 내서 입을 열었어요. 혹시. 그런데 그녀가 먼저 속삭였어요. 입. 차갑지만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이 제 입술에 살짝 닿았다가 떨어졌죠.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다음 역은 설릉역입니다. 설릉역. 안내방송이 울렸고 그녀가 저를 흘깃 쳐다봤어요. 나 여기서 내려요. 처음으로 그녀가 제대로 된 문장을 말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끝인가? 하는 아쉬움이 밀려왔죠. 그런데 그녀가 다시 속삭였어요. 따라올래요? 뇌가 멈춘 것 같았어요. 이성적인 판단력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가 피식 웃더니 먼저 내렸고 저는 좀비처럼 그녀를 따라 내렸습니다. 역 밖으로 나가는 내내 그녀는 앞장서서 걸었고 저는 약 3미터 뒤에서 그녀를 따라갔어요. 마치 무언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고, 저는 그런 그녀를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따라갔죠. 시벌, 내가 미쳤나? 이러다 납치당하는 거 아냐? 머릿속에선 계속 경고음이 울렸지만 그녀의 우아한 걸음걸이와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원피스 자락이 마치 마법처럼 저를 이끌었어요. 설릉역에서 약 5분 정도 걸었을까요? 그녀는 고급 오피스텔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뒤를 돌아 저를 똑바로 쳐다봤죠. 여기 살아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본 건 이게 처음이었거든요. 지하철의 흐릿한 조명과 달리 오피스텔 입구의 밝은 빛 아래서 보니 그녀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뾰족한 턱선, 도톰한 입술, 그리고 깊은 눈동자. 전 그저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죠. 들어올래요? 안 들어올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도발적인 느낌이 묻어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밤 11시가 넘어 인적은 드물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죠. 들어갈게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지금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그녀는 다시 한번 그 신비로운, 약간은 야릇한 미소를 짓더니 카드키를 찍고 먼저 로비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는 서로 말없이 서 있었어요. 좁은 공간에서 그녀의 향기는 더욱 강하게 느껴졌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죠. 12층에 도착했고 그녀는 복도 끝쪽 문 앞에 멈춰 섰어요. 문이 열리고 그녀가 먼저 들어갔어요. 잠시 주저하던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녀의 집으로 발을 내딛었죠. 그 순간 그녀가 갑자기 돌아서더니 저를 벽으로 밀쳤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말도 못했는데 그녀의 입술이 제 입술을 덮쳤어요. 뜨겁고 강렬한 느낌이었어요. 그녀의 혀가 밀고 들어왔고 손은 이미 제 셔츠 단추를 풀고 있었죠. 모든 이성적인 생각이 증발했어요. 이름이 뭐예요? 겨우 숨을 돌리며 물었지만 그녀는 다시 입술로 제 말을 막았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현관에서부터 거실, 소파까지 옷가지를 흘리듯 벗어던졌어요. 그녀는 상상 이상으로 완벽했고 그녀의 손길은 마치 오랫동안 저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정확하게 제 몸의 감각을 일깨웠죠. 소파 위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이성도, 상식도, 내일에 대한 걱정도 모두 잊은 채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그녀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그녀의 몸에서 여전히 그 달콤한 향기가 났고 그녀의 손가락이 제 머리카락을 살며시 쓰다듬고 있었죠. 이게 무슨 일인지 말을 꺼내려는데 그녀가 손가락으로 제 입술을 눌렀어요. 묻지 마요. 그냥 느끼기만 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했어요. 이번엔 처음과 달리 부드럽고 다정한 느낌이었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이라는 걸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하철에서 만난 낯선 여자와 이렇게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완벽하고 너무 쉬웠고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당신 정말 누구세요? 제가 다시 물었을 때 그녀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어요. 그리고 그녀가 다시 그 미소를 지었죠. 지하철에서 봤던 그 신비로운 미소. 이름이 뭐예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시 물었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가운을 걸치며 대답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그만 가세요. 그 말에 저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어요. 네, 그냥 가라고요?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한 대를 꺼내 물었어요. 불을 붙이고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죠. 네, 볼일 끝났잖아요. 이제 가세요. 순간 등줄기의 한기가 느껴졌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내가 꽃뱀에게 걸린 건가? 하지만 그녀는 제 지갑이나 휴대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혹시 돈이 필요하세요?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그녀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돈? 아니요. 그냥 이제 가세요. 다시는 안 볼 사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몸을 일으켜 옷을 주워 입으며 생각했어요. 증거를 남겨야 해. 혹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몰라. 슬며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어요. 그리고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죠. 알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그녀는 비벼끄며 차갑게 말했어요. 다시는 안 볼 거예요. 이름도 연락처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 제가 계속 다가가자 그녀는 한숨을 쉬었어요. 왜 이래요? 휴대폰 녹음하고 있죠? 내가 당신한테 뭘 요구했나요? 돈, 아니면 협박이라도 했어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들켜버렸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을 더듬는데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고개를 떨구었죠. 괜찮아요. 이해해요. 낯선 여자가 지하철에서 집에 데려왔으니 뭔가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어요. 그제서야 녹음하는 게 부끄러워져서 휴대폰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사실은 오늘이 마지막이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마지막이라뇨?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누군가와 마지막으로 관계를 맺고 한강에 가려고 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녀의 말은 생의 마지막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2년 전부터 전 남자친구가 스토킹하고 직장에선 성희롱 당하고 가족들은 등 돌리고 그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감정이었어요. 연기 같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지하철에서 당신이 제일 순진해 보였어요. 갑자기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제가 그녀를 의심했다니. 휴대폰 녹음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난. 그녀의 말이 끊겼어요. 저는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녀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물로 번진 눈화장이 그녀의 얼굴을 더 처연하게 만들었어요. 왜요?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냥 가세요.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움직였어요. 지하철에서 처음 그녀를 봤을 때 그 설렘이 다시 올라왔죠. 이왕 그렇게 결심하셨다면 저랑 못 해본 일 다 해보고 가시죠. 갑자기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어요. 그녀도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죠. 뭐라고요? 한강 다리는 내일도 있잖아요. 오늘 하루만 제가 재밌게 해드릴게요.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때 결정하세요. 그녀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속삭였죠. 왜 그래요? 나 같은 사람한테?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몰라요. 근데 당신이 웃는 모습을 더 보고 싶어요.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느낌이었죠. 바보 같은 소리. 그녀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맴돌았죠. 일단 나가서 술 한잔 할래요? 근처에 맛있는 술집 알아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바보 같긴 한데. 그녀가 화장실로 들어가 씻는 동안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낯선 여자의 무엇을 막기 위해 밤을 함께 보내겠다고? 미친 짓이었어요.
하지만 어쩐지 그녀의 슬픔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화장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왔어요. 화장을 다시 했는지 눈물 흔적은 지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눈빛은 쓸쓸했죠. 김세라예요. 갑자기 그녀가 말했어요. 네, 내 이름이요. 김세라. 그제서야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됐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죠. K라고 불러주세요. 마음에 들어요, 세라 씨. 우리는 그렇게 밤길 속으로 걸어 나갔어요. 한강으로 가는 대신 작은 술집으로 향했죠. 그날 밤, 저는 그녀의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통과 상처로 가득한 이야기. 그 뒤로 우리는 오락실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그녀가 하고 싶다는 것들은 모두 들어주겠다는 생각으로 움직였죠. 그리고 호텔에 체크인했어요. 이번엔 더 천천히, 더 깊은 감정으로 서로를 느꼈죠. 그리고 다음 날 그녀를 놀이동산에 데려갔어요. 10년은 더 젊어진 것 같은 표정으로 웃는 그녀를 보며 지하철에서의 그 우연한 만남이 운명이었나 싶었어요.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었어요. 하지만 세라는 결국 한강에 가고 말았어요. 저와의 데이트를 위하여. 그렇게 우리는 지금도 잘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위험천만했던 밤의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들꽃야담입니다. 여종의 뽀얀 속살에 반해 죽음에 이른 대감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천하일색 동이와 대감의 사랑 속 칼날이 숨겨진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정대감 집의 넓은 마당 안 햇볕이 내리쬐는 날씨에 천하일색 여종동이가 널쩍한 빨래통에 빨랫감을 잔뜩 넣고 열심히 발로 밟고 있었습니다. 초여름인데도 한여름 같은 날씨에 땀에 젖은 저고리는 속살이 비치고 치맛자락을 걷어올리자 종아리와 허벅지도 새하얗게 드러나 그녀의 매끄러운 피부는 눈부신 햇빛을 받아 더욱 빛나게 돋보였답니다. 그런 동이의 모습을 멀찌감치해서 정대감과 머슴 삼식은 한참을 훔쳐보면서 눈을 떼지 못했지요. 이 더운 날씨에 저토록 가녀린 다리로 잔뜩 쌓인 빨래를 밟고 있으니 마음이 애달프구나. 정대감은 땀을 뻘뻘 흘리며 힘겹게 빨래를 하는 동이의 모습을 안쓰럽게 지켜보고 있었지요. 한쪽 귀퉁이에서 동이를 훔쳐보는 또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집의 머슴인 나이 많은 호랍이 삼식이었습니다. 그는 입을 해벌쭉 벌리고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곱구나. 라며 넋을 놓고 보고 있었지요. 동이의 미모에 흠뻑 빠진 두 사람은 입에서 침이 흘러내려도 모를 정도로 동이의 빨래하는 모습에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동이가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 하자 두 사람은 급하게 동이에게로 뛰어갔지요. 민첩한 정대감이 먼저 도착하였던 것이지요. 동이야, 큰일 날 뻔했구나. 정대감의 손길은 어느새 동이의 허리를 받쳤고 넘어지려는 동이는 살포시 그의 가슴에 안게 되었지요. 그의 품에 안긴 동이는 정대감과 눈이 마주치자 수줍음에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대감은 그녀를 품에 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으냐? 많이 놀랐겠구나. 이렇게 가날프고 어린 내가 너무 힘든 일을 하고 있구나. 정대감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동이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정대감의 품에 안기게 된 동이는 얼굴이 붉어지며 수줍은 듯 마주친 눈을 내려 깔았습니다. 정대감은 그녀의 얼굴에 스며든 불그레한 기운 때문인지 무척이나 더운 날씨임을 느끼게 되었지요. 동이는 저고리를 들썩거리며 말했어요. 초여름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덥다니. 이번 여름은 폭염으로 더울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대감마님? 그러자 정대감은 동이의 말에 약간 당황하며 말했답니다. 그래, 아주 날씨가 덥구나.
웬 날씨가 벌써 이렇게 더운 건지 원. 허허. 정대감이 맞장구를 치자 동희가 목을 만지며 말하였지요. 더워서 그런지 목도 타고 웬 땀이 이렇게 나는지. 라며 윗 저고리를 들썩거리며 말하자 정대감은 동희의 속살이 민망하여 얼른 삼식을 불렀답니다. 삼식이 어디 있느냐? 예, 대감마님. 얼른 가서 시원한 물 한 사발 떠오너라. 알겠습니다. 대감마님 여기 있사옵니다. 동희야, 이 시원한 물을 마시며 저기 앉아서 좀 쉬고 있거라. 삼식아, 내가 동희를 대신하여 이 빨래를 하거라. 힘은 두었다 뭐 하겠느냐? 동희야, 너는 그늘에 앉아서 시원한 물을 마시며 잠시 쉬고 있거라. 땀에 옷이 흠뻑 젖었구나. 그리하여 동희와 정대감은 마루에 걸터 앉아 쉬면서 삼식이 빨래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서로 가끔 눈을 마주치곤 묘한 눈빛을 교환했지요. 그날 이후로 정대감은 동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날의 빨래하는 모습에서 느꼈던 가녀린 동희의 아름다움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그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정대감의 가슴은 알 수 없는 설레임으로 가득 차오르곤 했습니다. 하루는 동희가 물을 기르려고 커다란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정대감은 조용히 동희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말하였어요. 너무 힘들지 않으냐? 정대감은 조용히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동희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고 괜찮습니다, 대감마님. 하며 습관처럼 고개를 숙이다가 그만 머리에 이고 있던 물동이에서 물이 쏟아져 정대감의 온몸을 흠뻑 적시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이리 어쩐답니까요? 동희가 당황하며 물동이를 급히 내려놓았습니다.